살아계신 어머니 장례비? 이 모순, 형용 모순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일단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설명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을 상대로 2억 원이 가까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본인이 재력가, 뭐 엄마가 돈이 많다, 아니면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닌다 이런 식으로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 뭐 인터넷 이 다양하게 만난 여성들로부터 이런저런 사정을 행사하면서 지금 내가 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뜯어내서 빌린 다음에 결국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연락을 끊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유 또 이런 사건이구만요 이거.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쳤습니다. 거짓말을 쳤는데 환심을 어떻게 사댔어요. 처음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을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부산의 클럽에서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배경을 과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아파트가 있다. 근처인 신도시 양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또 어머니가 큰 가게를 하고 있다. 나는 컴퓨터 도면을 그리는 회사에 다닌다. 전부 거짓말을 했고요.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는 돈을 요구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좀 필요해. 처음에 50만 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100번 넘게 돈을 빌렸어요. 그 액수가 한 사람한테 받은 돈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받은 다음에도 갚아주겠다 하면서 어머니의 병원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내가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어머니와 동생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하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갚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선수들은 이 동시다발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여성을 만나면서 이 부산에서 만난 이 여성을 계속 만나면서 대구에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만난 그 여성에게는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크게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이 부산에 상당히 부유한 그 마린 땡땡 마땡 시티 뭐 여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상당히 돈이 많은데 지금 잠깐 이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도 또 다른 이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난 한 20대 여성을 만났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멀쩡히 살아 계셔요, 원래는.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장례비 그리고 상속 변호사 선임비 뭐 이런 거를 뜯어내서 지금 총 다 합쳐서 300차례 넘겨 1억 1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야, 지금 이 소장님 그 사기 수법을 보니까 주로 어머니 핑계를 많이 댔는데 네. 지금 뭐 이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를 네. 돌아가셨다고. 네. 보통 이런 걸 이제 후레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딱 그 표현이네요. 저는 네. 인면수심 생각했는데 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건드리기 마지막에도 잘 못 건드리는 그 단어가 어머니에 관한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아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랑을 못 받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뭐 지냈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도 어머니라는 단어, 자기 어머니를 건드리면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를 여자들 만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곧 보험금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곧 돌아가시면 내가 집 팔아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면수심이고요. 이 남자는 사기꾼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상태냐면 어머니를 팔면 여자들이 그 말은 믿어줄 거야. 라고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면 보면 정말 뼛속까지 사기꾼인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보통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을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재력가임을 행세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그 순간에 뭔가 딱 의심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 양 반장님이 정말 운이 좋게도 사기꾼을 직접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겪어보면요. 고개 끄덕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순서가 이제 사기라는 범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순서를 이게 순서를 밟는다고 돼 있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착오를 일으켜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재산을 뜯어간다. 이 순서를 이게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이 순서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예. 사람이요. 한번 이 신뢰라는 거 착오에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 상황에 안 맞는 일이 벌어져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의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그걸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게다가 돈을 한 번 이렇게 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을 빌려주는데 20,000원을 빌려주는데 그게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제 돈이 있어야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 의심하면 내가 그 돈을 포기하는 거가 아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느 순간을 시점을 넘어가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뜯어낸 돈을 어디다 썼을까? 도박도 하고 유흥비로도 쓰고 여기저기 돈을 썼는데요. 특히 도박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들에게 뜯어낸 돈, 사기를 쳐서 뜯어낸 돈이 1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도박에 쓴 돈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도박이 합법적인 도박이 아니고요. 불법 사설 도박 있죠.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사설 도박이었습니다. 여기에 4억 원 넘게 썼으니까 탕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수익은 당연히 마이너스이고 모든 돈을 거의 끌어들여서 도박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일단 2억 원에 대해서 2년형을 받은 겁니다. 사기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액수만 놓고 보면 꽤 무겁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 2억 원이라는 액수에 비해서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징역 2억 사기 쳐서 2년형. 그러면 연봉 1억이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이 들어갈 거고요. 추징할 능력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그러니까 2억 원의 2년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 자체는 그렇게 가벼운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2년 살고 2억 원이 벌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좀 짧게 말이죠. 네. 지금 제가 관련 이 자료를 보니까 피해자 중에 한 분은 지금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되게 심각하다고 네,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 2차 가해도 있다라고 전해지죠. 뭐 왜 재력만 보니까 예. 그런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저희가 이제 돈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여자가 많지는 않죠. 굉장히 뭐 대기업에 다녔다, 컴퓨터 도면 그렸다, 공장 나왔다 그러면 성실하구나. 그리고 또 20대 남으니까 건강하구나.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사기를 쳐야 되니까 말투도 그렇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탓하는 그런 비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